자, 아들에게 접근 금지를 당한 엄마가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는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부부를 한 어머니가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사건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외동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네. 남달랐던 어머니 같아요. 근데 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네. 이제 성에 안 차졌던 거예요. 그래서 네.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네. 아들이 이제 왜 결혼식을 2010년 말에 올렸는데 네. 문제는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대역을 불러놓고 이제 결혼식을 했죠. 여기에 이제 부모가 화를 안 낼 부모가 없겠죠. 근데 네. 이 부모님이 이 결혼을 하기 전에 계속 이제 막 스토킹을 했어요. 그 부부를 스토킹하고 뭐 아들이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네. 그 대학교에다가도 네. 아들을 파면하라라는 탄원서도 보내고요. 엘리베이터 아들이 사는 엘리베이터 문에다가 이제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붙이고 네. 아들 집에 그 현관문도 부수고 이러니까 이 아들이 참다 못해서 법원에다가 네. 어머니의 접근을 막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예. 어머님이 이제 못 참고 이제 본안 소송을 합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어머니가 이겼어요. 근데 2심이 이제 최근에 났는데 2심에서는 다시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도 안 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도 안 되고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사건 판결을 개요는 받았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일단 궁금한 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아들이었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어머니가 그랬는데 한번 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 유명 사립대를 졸업을 했고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30대라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이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로 임용이 됐으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세속적인 평가에서는 참 조건이 좋은 그리고 아들 참 잘 키웠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싸움이 불거진 게 네. 이게 보면은 처음에 어머님이 재판을 거신 거예요. 뭐냐면 네.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내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저거 유학비, 생활비 다 들여서 네. 만들어 놨는데 네. 이게 느닷없이 그 요가 학원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만나라는 여자가 아니라 재력가 아무래도 저렇게까지 키워놨으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 싶으셨겠죠. 예. 이게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게 가족과 가족 사이의 결합이지 개인과 개인의 어떤 걸로 보질 않고 네. 또 어머님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들이셨잖아요. 근데 덜컥 결혼하면서 아들 명의로 이게 원래 연금을 드셨나 봐요. 그 연금을 이제 90년대부터 들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들 이름으로 대놓고 어머님이 돈을 내셨으니까 그 많은 돈을 증여를 한 거죠. 증여를 했는데 덜컥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 거죠, 아들이. 그것도 이제 요가학원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런 데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내가 그때까지 들여놓은 돈, 유학비, 생활비, 연금 다 깨서 가져갔으니까 그거 다 돌려줘라고 소송을 거신 거예요, 어머님이. 네. 그러니까 아들은 당황스럽죠. 아니, 키워주신 건 감사하나 네. 이게 무슨 내가 어머님이 원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신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그냥 훌륭하게 잘 자라왔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교수란 자리를 했으니까 어머님 이제 그걸로 만족을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해서 이제 아들도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결혼은 아들이 몰래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겼습니다만 내가 그냥 질 줄 알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엄청나게 쫓아다니셨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결혼을 할 때 그 상황을 보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배역들을 고용을 해서 가짜 이제 부모를 그 내세워서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의 부모님한테는 연락을 안 했죠. 안 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 특히 엄마의 입장에서 예. 더 마음이 상했을 것 같고 예.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를 놓고서 뭐 경쟁을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일렉트라 뭐 컴플렉스라고 뭐 얘기를 이제 하는 예. 그와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 암묵적인 그 이 입장에서는 뭐 남성의 한 부분도 분명히 잠재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원치 않는 며느리한테 완전히 그 뺏겼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숨은 뭐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예. 원래 이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사람 사이에서 가까울수록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더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미움과 배신의 그 마음 자체가 이제 그 응어리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더 가혹한 이른바 스토킹 행위와 그 공격 행위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 어쨌든 쪼개진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학력이 전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뭐 아이비 리그에서 박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그 지적 능력은 탁월하지만 네. 이건 상황을 무엇인가 그 모친을 잘 설득을 한다든가 또는 이 상황을 설득을 뭐 했는데 안 됐겠죠. 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무엇을 그 역량 같은 거 그러니까 꼭 공부 잘하는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가족의 그 평화와 그 원만한 어쨌든 융합 이런 머리 자체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뭐 이건 그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굉장히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런 설정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도 보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소송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자식들을 내가 죽기 전에 잘 단합시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아들을 징계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부모들이 과연 존재한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사랑이죠. 실제로 그 아까 인용을 하실 때 일렉트라를 이용하셨는데 페드라 신드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을 거의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면 이런 식의 그런 접근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식들은 부모들은 주유소 같고 자식들은 그냥 떠나가는 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름 넣어줬으면 자식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디로 갈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운전대를 잡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거라고 보지 내가 끝까지 운전대를 쥐고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파멸들을 낳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근데 아들이 참 잘 자랐네요. 저는 예. 쉽게 놔주기 힘들 것 같아요. 양쪽 다 저는 다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외동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밖에다 내놔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키웠다라고 할 그러니까, 만큼 아들도 굉장히 잘 자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대학교의 어떤 교수도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외동, 예, 결혼식에 부모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또 내가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부모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결혼식에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 그런 느낌도 드는데 반면 또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이제 자기도 성인이잖아요.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렇게 자기 직장에서까지 이렇게 자기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게 방해를 하고 이러면 굉장히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을 했을까 싶은데 그래도 부자 관이잖아요. 모자가. 네. 어쨌든 혈연은 끊을 수가 없는데 좀 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서 헤아려서 어머님을 조금 더 설득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제가 뭐 안에 내용 속사정은 완전히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정까지 가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너무 집하고 안타까워요. 일터 찾아서 문 두드리고 저 1인 시위하시고 그렇죠. 우리 아들을 고발합니다. 말 안 듣고 결혼했습니다. 1인 시위도 하시고 대학 총장에게 이사장에게 우리 아들 잘라주십시오. 말 안 듣는 애입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이런 패륜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뭐 흉기로 위협을 한다든가 뭐 수시로 뭐 그 돈을 뜯어내면서 뭐 도박에 탕진을 한다든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야 어머니께서 한번 저런 그 아들을 갖다 좀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파면 요청이니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결혼은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사랑을 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 여자의 학력이 무슨 문제며 그 여자의 품성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또 자기 아들이 지는 거예요. 그게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께서 너무 과다하게 나의 소유물처럼 나의 그 마치 남편처럼 생각을 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불효 소송하고는 형태가 다르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먼저 소송을 거셨는데 일반적인 불효 소송은 이제 부모님이 어떤 생계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는다든가 해서 나의 어떤 부양을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어머님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이 너무 잘 됐는데 왜 네가 내 말대로 안 듣느냐 해서 그거 다시 도로 뺏었겠다고 하신 것이고 아들이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도요.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형사상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민사상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상 나오는 건 정말로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검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때는 명령을 어겼을 때는 구속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가는 경우고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민사상 간접 강제를 해서 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 조치로 내려진 거예요. 이게 다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예.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접근하게 되면 50만 원씩 이렇게 그 벌금조로 내리기는 그런 간접 강제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조금은 상황이 다르고요. 이 아드님도 완전히 부모님하고 벽을 등을 지고 하시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아버님이 뭐 병중인데 예. 간병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라고 어떻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를 해서는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아니 지금 이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인데 그 어머니가 바로 이제 항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예. 대법원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결정이 된 게 어머님이 뭐냐면 증여소송, 그러니까 내 돈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를 하신 거예요. 그게 대법원까지 가 있고 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이 아주 잘못되지 않는 한 그대로 인용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때까지 더 이상 이제 그 완전한 결론이 날 때까지 어머님이 그때까지는 좀 참아달라 네. 이런 식의 지금 결정만 난 거예요 임시조치로. 그러니까 뭐 유학 비용이고 연금 이런 거 할 때 그 돌려달라 어머니는 이제 폐륜이니까 그 돈 다 투자한 거 돌려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법 나올 때까지 자꾸 가서 괴롭히지 말라 뭐 이런 거였군요. 그 아닌가요? 연금보험을 그 예. 어머니 쪽에서 돌려달라. 예. 그거 내가 다 넣어준 거 아니냐. 예, 그거 그렇죠. 네가 왜 찾아가니? 예. 하는 그 소송을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났고, 아, 이미 났습니까? 났는데 예. 그거는 예. 이제 어머님이 지셨죠. 질 수밖에 왜냐하면 없지 질 수밖에 않나요? 없는 예. 소송이라 예. 졌고요. 예. 이거는 이제 아들이 먼저 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은 받아들여져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도 결론이 끝났어요. 네. 근데 이거는 가처분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안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어머님이 그럼 너 본안 소송 제기해. 해서 아. 이제 본안 소송으로 올라가서 1심에서는 어머님이 이기고 네. 2심에서는 아들이 이기고 다시 이제 3심으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네. 네. 대법원에서는 보통 이제 법리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관계는 이제 그 2심까지 한 걸로 종료를 하고 그랬다면 크게 제 생각에는 네. 변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뭐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식 자녀 간에 이렇게 뭐 말 듣느냐 안 듣느냐 해갖고 이렇게 소송하고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아니면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에 뭐 재산- 너는 왜 네. 내 얘기를 듣니 안 듣니 그걸 자체로 싸우는 거는 없고요. 아무래도 좀 이제 재산이나 이런 걸로는 약간의 다툼이 있죠. 불미스러운 다툼. 재산 다툼은 좀 재산 있을 것 다툼은 같아요. 흔하게 있는 경우고요. 이번에 이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개정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참 오히려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식을 호적을 팔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저 부모님 밑에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은 만들어주고 있어요. 가사소송법 네. 개정안이. 왜 그러냐면 그 다른 게 아니라 학대,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게 대부분 친부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면서는 뭐 가정 내 쿠데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자 김성수 평론가님은 이제 부모님 뜻하는 대로 결혼하신 거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쪽에 더 네.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은 아니었어요. 예. 이것이 말이죠.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처분이나 명령 뭐 이거보다는 그야말로 뭐 화해와 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지혜로운 뭐 판결 같은 거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솔로몬의 뭐 지혜 같은 거 말이죠. 예. 법적인 것보다 그야말로 혹시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예. 그 손자가 뭐 있다고 한다면 손자가 좀 뭔가 역할을 좀 해서 이 어머니와 아들 간의 예. 이 멀어진 관계 자체를 사실은 가깝게 하고 서로 간에 화해하고 예.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하는 뭐 이런 좀 현안 같은 거. 예. 그래서 판사께서 예. 그런 어떤 제시를 하면 예. 그야말로 이제 정말 명판결 되지 않을까. 근데요. 근데 이 저는 그 이종구 앵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 굉장히 반성이 되네요. 갑자기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예. 정말 이 훼손돼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 그 예. 특히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들을 예.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예. 부분에 법원이 또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우거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싸우는 법정에 와서 이런 경우에요. 법원에서 재판부에서는 많이 조정을 권유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판결이라는 거는.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든지 그 사안이 이미 다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정으로 이끌려고 하고요. 네. 지금 이 사건에서도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많이 조정을 그 권유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화해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네. 안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조정이 불가능하죠. 대법원까지 넘어가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뉴스 보고 계신 네. 네. 이 아드님께서는 어떻게 좀 부모님이랑 좀 잘 화해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이용혁 교수님이 뭐 손자가 있다면 손자를 이제 매개체로 한번 화해를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항상 이 황희정승 같은 오늘 또 황희정승도 나왔으니까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